네, 투자공학개론 채권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첫 동영상을 너무 빨리 커트했어요. 뭐야, 지갑이 나오고 있는 거야? 돈도 별로 없는데 무슨 지갑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지금 하나 정도 빨리 더 찍고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채권이 분량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너무 지금 동영상이 길어져서 좀 잡담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계속 한번 보죠. 이제 채권의 가격 공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공식을 다루는 구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게 좀 복잡한 게 여러 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해야 한번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혼란이 적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채권의 가격을 구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를 해야 돼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화폐의 시간 가치는 이자율을 통해서 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자율이 그냥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표적인 채권인 할인채의 가격으로부터 이 이자율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할인채 가격으로부터 구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서요.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특히 앞부분에서 할인채 가격과 이자율이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이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처음에 알아보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할인채로부터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다양한 만기의 할인채로부터 만기가 다양하죠. 만기가 다양하면 이자율도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기간이 서로 다른 이자율에 대해서 기간이 다르면 이자율이 서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서로 달라지는 걸 크게 현물금리와 선물금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배울 텐데 이걸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자율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얼핏 얘기를 했을 겁니다. 똑같이 돈을 저축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오래 맡기게 되면 돈을 맡긴 기회 상실이 더 크기 때문에 1년간 이자율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 이자율의 기간 구조고 그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자율을 따질 때랑 미래 특정 시점에서의 이자율을 따질 때 이게 스팟이고 퓨처인데요. 포워드인데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자율이 주어졌으니까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알려져 있다면 그 캐시플로우들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은 NPV라는 방식을 통하게 되죠. 그럼 NPV라는 개념의 이자율과 채권이 가지고 있는 캐시플로우를 끼얹으면 우리가 채권 가격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율을 알면은 채권 가격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자율을 그냥 주어진 걸 활용하느냐 아니면은 할인채로부터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구하는 채권 가격은 이표채, 쿠폰 본드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표채의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이표채의 수익률을 알고 싶게 되잖아요. 얘가 도대체 만기 수익률이 얼마가 될 거냐? 이 채권의 수익률을 우리가 얼마라고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한 기간이 아니라 여러 기간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전체의 평균 수익률 개념 평균 수익률 개념은 뭘로 따진다라고 했냐면 IRR로 따진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캐시플로우가 존재를 한다면 그걸 가지고 채권 가격까지 있어야지 완벽하잖아요.
그냥 캐시플로우만 따지면 이쪽만 있는 거지만 이제 채권 가격까지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캐시플로우가 다 마련되면 그걸 IRR 개념에다 적용을 하면 그것이 바로 채권의 수익률이 됩니다. 그것을 만기 수익률이라고 해요. 이 YTM. 그럼 이 만기 수익률과 채권이 가지고 있는 표면 금리, 쿠폰 레이트. 바로 앞에서 봤죠. 이 쿠폰 레이트와의 관계에 따라서 이 채권 가격이 어떤 가격으로 발행되느냐, 페이스 밸류와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똑같이 발행되는 경우를 액면 발행이라고 하고요. 채권 가격이 더 비싼 경우, 만기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린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면 중간중간 이자를 주니까 그런 경우를 할증 발행이라고 하고, 보통은 쿠폰이 아주 작다면, 무시할 수 있다면 만기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는 좀 싸게 내가 채권을 살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900만 원 빌려주고 1000만 원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Y와 C의 관계에 따라서 역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이 관계랑 이어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만약에 얘가 지금 이 수익률이 채권의 수익률도 되지만 얘가 다른 의미로 뭐가 되냐면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반영하는, 이게 좀 지저분하긴 한데 잘 보세요. 얘가 만기 수익률이 평균 이자율의 개념도 되거든요. 만기까지 적용되는 시장 이자율의 평균이라는 개념도 됩니다. 평균 시장 이자율이 만기 수익률에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럼 만기 수익률이 변화를 하면 채권 가격도 변화를 하겠죠. 정확히 말하면 채권 가격이 변하니까 만기 수익률이 변하는 거지만, 즉 다시 말해서 평균 이자율이 변하면, 아래나 위로 변하면 당연히 가격도 변하겠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여기 지금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 둘 간에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듀레이션입니다. 그게 듀레이션. 이자율과 채권 가격 간에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냐. 이자율이 변할 때 채권 가격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자율이 변해도 채권 가격이 영향을 조금만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정도를 우리가 보통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원자재 값이 많이 변해도 원자재 값이 변하면 보통 가격이 많이 변하는데, 뭐 어떤 물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사람들의 임금, 노동력에 대한 가치도 있을 거고, 원자재 값도 있을 거고, 건물주가 아닌 다음에는 월세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가격이 뭐에 대한 탄력성이 가장 크냐를 따져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큰 거냐, 아니면 그 월세에 대한 탄력성이 큰 거냐, 아니면 원재료비에 대한 탄력성이 큰 거냐. 그러니까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걸 반응하는 정도를 탄력성이라고 해요. elasticity. 그게 듀레이션으로 반영이 되는데, 듀레이션이란 값으로 반영이 되는데, 요걸 구해서 실제로 가격이 변하는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격의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돼요. 네. 그거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너무 글씨가 많아지면 좀 느려지더라고요. 지우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자율의 기간 구조부터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 이제 우리 알아야 되는 관계는 할인채와 금리의 관계입니다. 할인채의 캐시플로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할인채의 캐시플로우는 되게 단순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 t 시점에 투자자에게 페이스 밸류를 그냥 돌려주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걸 받기 위해서 내가 특정 금액을 마이너스 B를 지불하는 거죠.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의 채권을 산 사람이죠. 투자자 입장에서의 캐시플로우죠. 디스카운트 본드
할인채의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균형을 이루려면 얘의 NPV가 0이 되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B는 이 FV랑 같아요. 뭐가? 가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1 플러스 i의 t승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i의 t승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네. 아주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서 따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 액면가, 페이스 밸류가 주어져 있고 채권 가격 B가 주어져 있으면 이 i를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네,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될 거고요. 네. 그러면 1 플러스 i는 B분의 페이스 밸류를 지우개를 지워야겠네요. 저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t분의 1승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자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페이스 밸류가 거의 고정이니까 계약서상에 쓰인 거니까 이 할인채가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냐 이 가격을 안다면 그 만기까지의 이자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 할인채로부터 이자율을 보통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딨냐? 모니터가 너무 많아서 네. 뒷부분은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네.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구나. 150%도 작아 보이는구나. 200%. 짜잔. 네, 됐죠? 넘기면 페이스 밸류 액면가가 100이고 만기가 1년일 때 채권 가격이 할인채의 가격이 90이에요. 만기가 1년인 할인채의 가격이 90이다 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 1년 동안의 이자율이 얼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본 것처럼 100을 90으로 나눴어요. 그거를 1년이니까 1분의 1승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그게 1 플러스 i가 되거든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식처럼 거기다 1을 빼주면 이자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2년 후에 100만 원을 돌려받아요. 그 사이에 쿠폰은 없고 2년 후에 100만 원을 돌려받는 채권의 현재 가격은 76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구하면 76분의 100을 계산한 다음에 이건 2분의 1승을 해야 됩니다. 2분의 1승. 2년 동안이니까 거기다가 1을 빼주면 14%가 나옵니다. 이번에 3년 만기의 채권이 있어요. 3년 만기 할인채가 있는데 3년 후에 100만 원을 받아요. 중간에 다른 캐시플로우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62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난 62만 원에만 살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자율은 계산을 해보면 62분의 100, 62가 100으로 가는 게 3년에 걸쳐서 일어나니까 3분의 1승을 해주면 1년 단위로 쪼개기 위해서 3분의 1승을 해주면 17%가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1년 만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1년에 11%만 받아도 괜찮지만 2년이 걸릴 거면 14%, 3년이 걸릴 거면 17%를 받아야지만 내가 만족을 하겠다라는 거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이자율을 높게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자율의 기간 구조이고요. 할인채로부터 그 기간 동안, 그 만기까지의 이자율을 구하는 겁니다. 요때 구한 이자율들은 전부 다 1년 단위의 이자율이에요. 2년이지만 2년 동안 1년 단위의 이자율입니다. 연 14.7%, 연 17.27%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간마다 이자율이 달라지는 거를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해요. 이자율의 기간 구조. 수평 기간 구조는 만기가 달라도 이자율이 다 똑같은 거예요. 1년만 예금했을 때랑 2년만 예금했을 때랑 3년만 예금했을 때랑 다 똑같은 걸 의미합니다. Flat Term Structure라고 하는데 이게 뭐 계산하기는 좋겠죠. 뭐 제일 단순한 가정이겠죠. 아주 아름답진 않지만 아주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좋은 세상이겠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건 11% 정도 됐고 이건 약 15% 정도 됐고 얘는 17% 정도 됐죠. 대충. 이렇게 되는 거를 이자율이 기간 구조가 점점 이제 커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 11%, 15%, 17%의 의미는 지금으로부터 이걸 좀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다시 지금 11%, 15% 대충 봤을 때 17%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의 의미는 지금으로부터 1년간 동안은 평균 11%를 받겠다는 뜻이고 15%도 지금으로부터 2년간은 평균, 연평균 15%를 전부 다 1년 단위라고 했습니다. 17%는 지금으로부터 3년간 연평균 17%를 계속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스팟 레이트라고 해요. 스팟 레이트. 네. I1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0으로부터 다 0으로부터 특정 시점까지의 적용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게 궁금할 수 있어요. 이자율이 지금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1년 후부터 2년까지의 이자율 2년 후부터 3년까지의 이자율 1년 후부터 3년까지의 이자율은 얼마로 봐야 적절할까? 약속을 그때 하자는 거예요. 내가 1년 후에 돈을 빌려서 2년 후에 갚으려면 얼마 이자율을 적용을 받아야 될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을 빌리는 거에 비해서는 많은 불확실성들이 있어요. 많이 이제 좀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상대방이 망할 수도 있고요. 1년 후에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래서 1년 후에 특정 시점, 그러니까 특정 시점이 지금 1년 후죠. 1년 후라는 특정 시점에서 또 다른 특정 시점, 지금 2년 후죠. 또 다른 특정 시점까지의 이자율, 요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forward rate라고 합니다. forward rate. J라는 시점에서 K라는 시점까지의 이자율을 forward rate라고 해요. 스팟 레이트는 지금으로부터 어떤 시점까지의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forward rate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1년에서 3년까지의 이자율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자율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자율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은 알아요. 그죠? 이만큼은 얼마라고 알고 있죠? 17%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매년 17%를 3번 적용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17% 스팟 레이트를 3년짜리를 3년어치를 다 적용을 하면 되죠. 근데 그건 뭐랑 같냐면 여기 1년어치 이자율을 알고 있으니까 1년어치 이자율을 적용한 다음에 이 forward rate를 적용을 해도 똑같겠다라는 거죠. 요렇게 하는 거나 요렇게 하는 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위쪽은 스팟 레이트 3년어치를 한꺼번에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아래쪽은 우선 1년어치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 forward rate를 2년어치 적용을 한 이런 그림을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forward rate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봤던 그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구해보죠. 왜 이러네? 한번 구해보죠. 방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스팟 레이트를 이렇게 셋 다 구했어요. 스팟 레이트를 셋 다 구했습니다. 그럼 forward rate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당장 책에 있는 것처럼 1년에서 3년까지의 forward rate를 구하려면 1년에서 3년까지의 forward rate를 구하려면 1년에서 0년에서 3년까지 전체의 3년 동안의 forward rate, 3년 동안의 스팟 레이트를
3년 동안의 스팟 레이트를 3승을 한 다음에 17%로 3년 동안 돈을 버는 거죠. 이건 17%로 3년 동안 돈을 버는 거에다가 스팟 레이트 1년으로 돈을 버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봤던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네. 요 부분이거든요. 네. 요 부분이니까 요게 지금 2년어치가 있는 거예요. 2년어치. 그러니까 이걸 다시 2분의 1승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2분의 1승을 해주면 다시 2분의 1승을 해주면 이 위치를 왜 이렇게 잡힙니다. 다시 2분의 1승을 해주면 아이고 수식이 좀 깨졌네요. 우리가 원하는 포워드 레이트가 나옵니다. 20.48%인 거죠. 그러니까 1년에서 3년까지는 연평균 20.48%가 적용되고 있다 라는 개념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좀 어렵나요? 1년에서 2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이것도 타블렛으로 같이 보는 게 더 나으려나? 네. 좀 줄여서 으악. 네. 타블렛으로 오니까 엄청 커졌네. 해상도가 달라서. 네. 이렇게 한번 보죠. 1년에서 2년으로 본다 그러면 1년에서 2년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1년에서 2년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사라져야 되겠네요. 힘들다. 이게 쉽지 않다.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방에 다 적용을 하면 15%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11%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자를 포워드 레이트 1, 2를 얼마를 주면 11%로 번 돈을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포워드 레이트에 집어넣으면 연평균 15%한 거랑 똑같아져야 되잖아요. 1 플러스 15% 제곱한 거랑 1 플러스 11% 한번 한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포워드 레이트 한 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포워드 레이트를 구하면 1 플러스 포워드 레이트는 1 플러스 15%의 제곱을 1 플러스 11%로 나눈 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을 넘겨서 빼주면 되겠죠. 이건 나중에 넘겨서 빼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한 걸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구한 걸 보시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1 플러스 15% 14.7%죠. 정확히는 그걸 제곱한 거를 1% 1 플러스 11% 한 걸로 이렇게 나눠주고 빼기 1을 해줬어. 그랬더니 18.42%가 됐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의 이자율이 얼마라고요? 18%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게 좀 너무 제가 지저분하게 적어서 다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그림이 깨끗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한꺼번에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포워드 레이트 예제를 마저 풀고 동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에서 3년 보는 것도 3년까지의 스팟 레이트 전체를 한꺼번에 3년어치를 계산한 다음에 2년까지의 스팟 레이트를 한꺼번에 계산한 거를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이건 1년밖에 없으니까 뭐 몇 분의 몇 승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1을 빼주면 22.58%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1년에서 2년으로 갈 때가 좀 더 비쌌고요. 2년에서 3년으로 갔을 때가 제일 비쌌습니다. 점점점 비싸지고 있는 거죠. 해마다 이율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그려서 다시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가는 건 11%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건 14.7%였고 이렇게 가는 건 얼마였죠? 18%였나요? 이걸 금세 까먹는다. 큰일 났다. 17.3%였네요. 17.3%였습니다.
뭐야 이거? 네. 그런데 여기 요만큼의 포워드 레이트는 18%였고요. 요만큼의 포워드 레이트는 22%였어요.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얘는 당연히 똑같이 11%였을 테니까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자율이 점점 이자율 자체가 점점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그런 동네라는 거죠. 물론 이자율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요거에 대한 건 뭐 경제학적 용어로 좀 있는데 요즘 이제 미국 금리가 장단기가 크로스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여러분들 다시 정리해드리면 채권 할인채 가격으로부터 금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할인채 가격으로부터 금리를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들, 만기가 1년짜리, 만기가 2년짜리, 만기가 3년짜리인 채권들로부터 스팟 레이트를 각각 구했습니다. I는 1, I는 2, I는 3. 얘들은 전부 다 똑같이 1년 단위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지금 스팟 레이트를 지금 여기다 그림 그렸어야 되는 건데 11%, 14.7%, 17%를 구했더니 포워드 레이트는 이렇게 되는 건 18%, 22%라는 거죠. 혹은 1에서 3년까지 2년짜리 포워드 레이트는 20%라는 거죠. 역시 다 1년 단위로 환산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팟 레이트와 포워드 레이트를 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서로 다른 기간에 대해서 이자율을 다 구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채권 이표 쿠폰이 있는 채권의 가격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 동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쿠폰이 있는 채권의 가격을 구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좀 많이 이것저것 한꺼번에 섞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예제를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죠. 동영상이 짧게 해야지 하는데 자꾸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